네, 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조금 더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다시 또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뭐 나쁜 소식은 아닐 텐데요.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뉴욕 증시의 모습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면서 분위기가 사실 고민했었죠. 금리 인하 50bp 하면 시장 충격받는 거 아니냐 고민했었는데 금리 인하하고 분위기가 좋아졌죠. 유동성이 좀 풀리는 모습들이 있었고 국내 증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던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도 있었고 여기에 9월 하순에 중국의 경기 부양 이 부분까지 겹치면서 증시 분위기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견조한 고용 소식 고용 지표가 사실 이 FOMC도 그렇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1번은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 들어가면 물가 안정 써있죠. 그래서 이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가장 중요한 건 물가 안정인데 근데 미국은 물가만큼 중요한 게 고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 미국 국민들은 고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을 정도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 지표가 잘 나왔죠. 비농업 부문,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경제가 좋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금리 인하 50bp 했는데 지금 경제 좋습니다. 그러면 좋죠, 사실은. 이 표면상으로 보면 좋은데 여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제 금리 인하 50bp는 물 건너갔다. 10월에 25bp 인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냐. 혹은 이번에 금리 인하 넘어가고 다음번에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됐고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왔거든요. 미국 증시가 좋아진 게 유동성에 대한 분위기들도 분명히 유동성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역할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진다. 달러의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됐습니다. 달러 급등했고 국채금리 10월에 25bp나 50bp를 감안을 해서 이미 국채금리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갔죠. 3.96을 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도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이 됐고 사실 달러가 올라갔고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국내 증시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이 매도를 했을 때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선 급한 자금들 빼가는 속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달러의 약세, 분명 금리는 낮출 겁니다. 더 낮출 건데 낮추는 속도가 좀 완화가 된 거죠. 완화가 된 상황들이 좀 펼쳐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 속도도 좀 더뎌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국내 증시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로 와보면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소폭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는 좋은데 국내 증시 분위기는 사실 금요일 날 좀 선방을 한 거지 그전에는 좀 나빴었죠. 그래서 2600선 다시 아래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대금도 10조 원 좀 아래에요. 이거나 10조 원 정도. 거래대금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10조 원 훌쩍훌쩍 넘었었던 것들에 비하면 계속적으로 매도 나오다가 최근 들어선 거래가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금융투자가 중심이 된 기관의 매도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굉장히 좋은 건 아닌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막 이전처럼 막 1조, 2조, 3조 막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 매도에 대한 속도가 좀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국내에서는 이 헬스케어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섹터별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되죠. LG전자도 잠정 실적 같이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앞설 수도 있다. 두 개 분기 연속, 연간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을 앞설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만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 미국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내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반도체의 향방, 엔비디아 실적 넘어갔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은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까지 좀 잘 넘어간다라면 반도체 이 분위기가 미국은 나쁘지 않아요. 미국은 나쁘지 않은데 국내는 특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좋아졌다. 확실하게 6만 원 바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수급상으로 그렇게 확연하게 개선이 된 모습들이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사거래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뭐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이런 실적 뭐 이런 이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특히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번 주에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재료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도체 실적은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까지 잘 방점을 찍어서 상승세로 돌리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게임주에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그 중에 이 게임주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게임주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게임주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고 큰 게임주, 작은 게임주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출까요? 네, 우선 좀 더 큰 게임주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주가 사실 암흑기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최근 들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향후에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라가는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게임 종목들 올라가고 있죠. KRX 게임 탑10 지수가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나오는 이 게임은 한마디로 게임 ETF 지수인데 최근 한 달간 4.9% 올랐습니다. 4.9%면 사실 적게 오른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뭐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퍼센트는 아닌데요. 근데 놓고 보면 같은 기간 한 달 동안 이 코스피는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0.36%고요. 코스닥이 5.09% 올랐는데 사실은 이 KRX 게임 탑10 지수는 코스닥 지수랑 비슷하게 올랐죠. 근데 게임주 중에서는 분명히 대형주 중에서 좀 떨어지는 몇몇 게임주들도 있었습니다. 게임주 안에 포함된. 근데 그 몇몇 게임주 몇 개만 제외하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 탑10 지수니까 뭐 10개 게임 종목입니다. 10개 중에서 시프트업, 넥스트 게임즈, 그리고 NHN 이 3개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시프트업하고 넥슨 게임즈가 한 7% 내외 정도, NHN이 마이너스 11.8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세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세 종목 특히 넥슨하고 NHN 시프트업 다 시가총액이 꽤 큰 종목들이라서 이 영향들도 있었는데 펄어비스가 20.94% 상승을 했고요. NC소프트가 17.82%, 위메이드가 15.36%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대형 게임주 이 세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주들도 그렇고 그 외에 사실 좀 더 작은 게임주들도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몇 년 전을 생각해보면 상전벽해죠. 게임주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누렸던 이 반사이익이 굉장히 좀 짧게 끝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주가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신작 흥행 부진했고요. 게임 개발 비용,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게임 개발자들 인건비 거의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게임 개발 비용, 고정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장르 인기가 식으면서 매출 주력인 이런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전체적으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캐시카우가 확실하게 있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자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12개월 선행 주가 지수, PER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면서 역사적 하단 수준에 많이 머물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3분기 실적을 근데 바라보면 청신호를 켜고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이건데 이 크래프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480억 원이 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넷마블은 흑자 전환 660억 흑자 전환. 이 위메이드, W게임즈들도 다 30%, 36%, 17% 영업이익이 다 올라간 그런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습이 좋아지죠. 실적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실적도 실적인데 투심이 좋아졌습니다.
투심이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중국에서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중국 그러면 항상 판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현지에서 이 게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도 된다라는 허가증 같은 이 허가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판호가 지난 8월에 게임 1117종에 대한 판호가 발급이 됐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판호 발급이 중단된 적도 있었는데 이 1117종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굉장히 판호 발급이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인 상황이다. 국내 게임들이 특히 신작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 게임을 새로 퍼블리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원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 신작이 중국에서 잘 펼쳐질 수 있다. 신작 효과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임주들은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전에는 사실 신작 효과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시됐을 때 앱스토어에서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얼마만큼의 랭킹이 되고 있는지 다운로드 횟수가 얼마만큼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선 캐시플로우 우선 첫 번째로 잘 보고 있죠. 기존에 있는 게임들이 매출이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지 IP가 얼마나 잘 판매가 되는지 아니면 사용료가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기존에 있는 게임들에 대한 캐시카우 정도, 그러니까 이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보고 있고, 이 상태가 주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모습들은 이 기존에 있는 게임주들에서 나온다라면, 이 업사이드는 신작에서 나옵니다. 신작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만큼인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작용을 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게임들은 기존에 있는 게임들이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4분기 신작 효과가 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는 3분기까지는 분위기 좋았다라면 4분기에 이 여러 가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주로는 크래프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그라 그러죠. 배틀그라운드. 이 기존의 게임이 잘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트래픽 증가, ARPU가 상당히 높은 컨텐츠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4분기에는 이 신작 게임 효과가 있습니다. 신작 출시 기대감들이 있고 지스타도 있고요. 그리고 4분기뿐만이 아니라 2025년도에도 기존의 캐시가 상당히 자금이 풍부하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신작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이 투자된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4분기도 있고 25년도에도 이 신작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툴 게임사다 이러면서 약간 오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보십니까? 네, 크래프톤 주가 사실 최근 들어서 보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23년도 하반기에 10월에 주가를 15만 원 언더까지 사실 내려갔었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차트 정배열하면서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길게 사실 당겨보면 이전엔 더 높은 시절들도 있었거든요. 우선은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4분기에도 게임주들에 대한 신작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변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목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40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크래프톤과 관련해서 중장기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카지노로 잡겠고요. 이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카지노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KL이나 롯데 관광개발, 또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최근에 조금은 이제 고개를 드는 움직임들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자체, 사실 이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사실 화학주라든지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 소비주, 전기차, 그리고 철강주 이런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는데 주목을 좀 덜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오늘 카지노를 말씀드리겠는데 카지노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는 좀 덜 올랐어요. 근데 우선 마카오 카지노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마카오에서 카지노가 한 달 동안 약 한 50%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극단적인 이런 디레이팅이 해소가 되면서 한국 카지노주도 반등을 했는데 이 향후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라는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분기 실적은 아직까지는 아쉽습니다. 3분기 실적은 좀 아쉽지만 이 4분기부터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서도 카지노 주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뭐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를 본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좀 나왔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강원랜드와 롯데관광개발, 그러니까 카지노 쪽을 놓고 본다라면 이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는데 강원랜드와 롯데관광개발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도 3분기 실적 사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3분기 실적 중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을 빼고 나머지 3사는 다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이거든요.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보면 강원랜드와 롯데관광개발은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는 이 마케팅 비용이 정상화가 되면서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 흐름으로 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주가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이 일부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카지노가 성장주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호실적 그리고 캐시가 좀 풍부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강원랜드가 특히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감 가지고 있고 밸류업 기대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죠? 이 주주환원책이 강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밸류업 편입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책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뭐 GKL도 그렇고요. 강원랜드도 그렇고 이 개선된 배당 정책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투심 자체도 이 중국 중심으로 해서 마카오 올라갔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당까지 밸류업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랜드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죠. 강원랜드가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11년 만에 증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증설을 위한 준비에서 시간이 걸려서 사실 실질적으로 증설이 숫자로 찍히면서 실적이 확 올라가는 시기는 2028년도가 될 건데요. 근데 2028년도가 되면 이전에 뭐 사실 최대 영업이익 정도 수준까지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지금 24년도인데 아무리 24년도 하반기라 그래도 너무 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죠. 미래에 있는 밸류에이션을 당겨오는 게 주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부분들 11년 만에 증설 허가가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뭐 자사주를 취득을 한다든지 배당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밸류업에 대한 이런 정부 경영 평가에도 밸류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도 이제 멀리 봤을 때 아직 좀 하락이지만 최근에는 18,600원까지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상방은 어디까지 열어놓을까요? 네, 강원랜드도 하반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16,730원, 뭐 지난 종가였는데 이 목표 가격은 사실 이전에 박스권이었거든요. 22년도와 21년도 박스권 하단 부분이죠. 22,5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카지노와 관련해서 개선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주목받고 있는데 정유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에도 뭐 연동이 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었죠.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업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SO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4분기에 이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점,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입니다. 2천억 원대의 이런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다시 흑자로 재전환한다라는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LNG 반등을 통한 시황 개선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가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폭등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바닥권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4분기부터는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지켜보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S-오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특히 추워지면 정유주도 분위기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8만 원까지 길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의 다 중장기 관련된 종목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정리해드리죠. 자, 첫 번째는 대형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이 되겠습니다. 이 개선된 투자 심리의 중국 판호 효과, 여기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을 해서요. 중장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 4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카지노가 되겠습니다. 국내 VIP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강원랜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국내가 아니라 우선 글로벌 카지노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내부적으로는 규제 완화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22,500원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와 관련된 변동성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관점이십니다. 자, 개선되어 가는 업황 속에서 LNG 시황이 개선됐고 4분기부터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중장기 목표가 8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